여러분 반갑습니다. AA 마케팅 2주차. 오늘은 2-3 문제의 정의 사례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문제 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문제 정의 기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문제 정의 사례를 들어볼 건데요. 지금 존 세븐의 문제 정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럽의 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의 공격수인 우즈만 템벨레라고 여러분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프로축구의 최상위 리그인 프리메라리가에서 경기 중에 전반 30분 만에 템벨레가 왼쪽 허벅지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퇴근 이두근의 파울에 큰 부상이 있었는데 이 주전 선수 공격수가 최대 4개월 동안 경기 출전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이적료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1억 5천만 유로를 주고 이렇게 영입한 선수인데 겨우 3경기 뛰고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FC 바르셀로나로서는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유명 선수를 이적료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데려와서 선수가 부상당하면 구단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핵심 미드필더인 맥토미니 아시죠? 맥토미니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하는 도중에 무릎 인대를 부상당합니다. 그래서 8주 이상 쉬어야 되고 아스날전 등 중요한 경기에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점으로 공격과 수비에 걸쳐서 왕성한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출전을 못하고 결장을 하게 되니까 팀 전력에 큰 손실로 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손실로 전력의 손실이 오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선수들의 부상은 축구 구단이 피하고 싶어하는 중대한 위협에 해당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바로 경제적 손실까지가 오기 때문에 부상 정도에 따라 몇 주 정도, 몇 달 출전을 못하게 되는 선수가 나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단은 선수들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진을 동원하고 각종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부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축구라는 종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포착한 실리콘밸리 소재의 스타트업 존 세븐이 운동선수들의 부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구단이 미리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구단주들은 이 AI 프로그램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존 세븐은 선수별 경기 데이터 그리고 우용 기록과 건강 데이터 또 개인화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부상 가능성을 예측하고 최적의 훈련 수준을 추천해 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95%의 정확도로 선수들의 부상을 예측하고, 그리고 구단주는 이를 통해서 선수들의 부상 가능성을 75% 가까이 줄였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AI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세븐의 문제 정의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존우 사용자는 축구를 비롯한 글로벌 스포츠 구단이 되겠죠. 스포츠 구단들은 이 존 세븐의 프로그램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수 부상이 있었을 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각 구단은 감독, 코치, 스태프를 두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또 주전 선수와 후보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황 및 전략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선수 엔트리를 변경합니다. 선수를 중간에 빼고 놓고 하죠. 주요 선수는 고가의 이적료를 지불해 영입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나라 지금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받으면서 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옛날에 박지성 선수에서 시작해서 요즘 잘 나가는 선수들까지. 이런 문제점인데, 문제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전력 손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도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스타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 부상을 치료하고 보상 등 구단이 치료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주요 선수의 결장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티켓 판매에도 직결한다는 거죠. 어떤 선수가 스타 선수가 나오냐에 따라서 관중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경제 손실이 크다는 것이 지금 문제 정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명분은 존 세븐이어야 되는 이유, 이 내용은 인공지능 예측 엔진을 개발해온 IT 기업인데다가 스포츠에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상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 데이터, 전문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된 부상 예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존 세븐은 500만 개가 넘는 경기와 수천 건의 부상 관련 데이터를 학습했고, 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고객 구단, 선수들의 프로파일과 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부상과 관련한 패턴을 식별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약사항은 지금 2에서 배웠던 내용을 지금 실무에 적용하는 사례의 지금 내용을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약사항은 축구 경기 중 선수들의 컨디션, 주변 환경 요인, 그리고 상대 선수와의 충돌 등 부상 발생 요소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치, 전문가의 판단으로 모든 사항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그 내용을 500만 개가 넘는 이런 데이터를 학습해서 알고리즘에 집어넣는 거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시 얻는 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가치죠. 구단은 문제를 해결한다면 선수 부상에 의한 엔트리 제외의 일수가 줄어들 수 있어서 전력 손실을 방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상 감소는 승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주전 멤버가 부상을 입지 않고 했을 때 승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또한 부상을 줄이면 의료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단주는 좋습니다. 경제 손실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지속적인 출전으로 일어나는 방송 수익, 리그, 상금 등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점들이 있어서 존 세븐의 문제쟁이 기술서를 이제 사례를 봤으니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문제정의 기술서 작성하는 것, 이 앞전에 2-2에서 해봤는데 여기서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정의, 사용자, 축구, 농구 등 스포츠팀을 이끌고 지속적인 경기를 펼치는 구단이 고객이 되겠죠. 사용자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팀 전력 손실 및 구단의 경제적 손실, 선수 부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문제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이점은 뭐가 있냐면 선수 부상으로 인한 시합의 결장을 감소시키고 전력 손실을 방지하고 의료 비용 절감 및 우승 상금 등 경제적 이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이유, 존 세븐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명분은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온 업체로서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으므로 부상 예측 솔루션 개발에 적절하다 했습니다. 엔지니어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부상 예측 솔루션 개발에 적절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분이 있습니다. 해야 될 명분. 그 다음에 제약사항은 부상 관련 변수가 다양해서 인간의 판단으로 예측에 한계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마케팅 2주차 2-1, 2-2, 2-3 내용을 요약하려 하는데요. 문제의 정확한 파악이 AI 혁신의 첫걸음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파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 해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문제를 파악하면 인공지능에 어떤 기능을 특화할지 그리고 어떤 기회를 획득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려면 먼저 사용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사용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는 문제를 정의했을 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용자에게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문장으로 기술해 준다. 그게 뭐였어요? 문제 기술서입니다. 문제 정의 기술서. 우리 회사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명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해야 하는 이유, 나만 해야 하는 이유, 다른 회사,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명분입니다. 그게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내외부 제약을 따져보고 문제 해결로 얻는 이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된다. 다시 하기에 문제 해결로 얻는 가치, 그 이점이 명확해야 사용자가 요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주차를 마무리하는데요. 2-1, 2-2, 2-3 중에 중요한 것만 한번 재복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정의 부분에 대해서 2주차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정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문제를 이해한 다음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문제를 통찰해야 되는데 문제를 통찰하는데 자동차 본닛 사랑 덮개를 열어보는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알아야 된다. 문제를 통찰하는데 그래서 문제를 통찰하려면 인공지능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 시각으로 봐야 아주 중요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통찰하기 6가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문제 정의 조건인데 여기에서 문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문제 정의 조건 내용하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이야기했죠. 지금 문제 정의 이 내용 이 4가지는 문제의 주체, 사용자를 명확히 정의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잘 파악해야 된다. 여기서 사례를 들었는데 한겨울에 눈이 내릴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군인과 아파트 관리인은 눈치 올 걸 걱정하지만 어린아이는 눈이 오는 즐거움에 들뜹니다. 연인은 눈이 오는 날 그리고 무슨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듯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대상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용자가 분명해졌다면 사용자 문제 역시 분명해져야 된다. 그래서 불편함이나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적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1주차에서 배웠던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정하기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내용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셋째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용자가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4번째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지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명분에 대한 단어 이해를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명분이란 단어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의 프로세스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사용자를 정의한다. 누가 사용자인지 그리고 문제를 기술해 보는 거죠.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도 일반 대중 입장에서 기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명분을 써야 된다. 나야 하는 이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부합하는지 내용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제약 내용, 내외부의 제약 내용을 서술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 이점을 정리한다. 편의성의 이점인가, 경제적인 이점인가, 둘 다인가 이 내용을 정리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4가지 프로세스가 5가지 프로세스가 정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정의 기술서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작성을 해야 이 내용을 보여줘야 사용자가 구매하겠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들어봤습니다. 유럽의 축구가 인기가 많고 강세죠. 우리나라 축구팬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축구가 인기인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의 사례를 적었습니다. 주전 선수의 부상이 선수들의 부상이 구단주한테는 엄청나게 손실이다.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존 세븐은
이 문제를 해결해줘서 중요한 이점들을 가져가서 사용자 문제 정의 그리고 문제 해결 명분을 정리해서 제약사항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해결 시 얻는 이점을 제시함으로써 구단주들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존이 문제 정의 기술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구단주한테 보여줬을 때 구단주들은 이 프로그램을 AI 이 혁신 이 내용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 2주차 여기에서는 AI 문제 파악의 중요성과 문제 정의 기술서까지 작성을 하는 그래서 사례까지를 들어봤습니다. AI가 어렵지 않죠. 또 배우면 배울수록 상당히 흥미롭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신 혁신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쉽고 즐겁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익히도록 더더욱 강의 준비에 충실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